정청래 의원이 김을 다 빼가지고. 원래 저기 내부자 둘 코너가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언제 다시 할 줄을 모르는 부정기 코너가 돼서 저희 2018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거든요. 예. 세계 최초로 여야 대표하는 사선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김이 약간 빠진 상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더걸스 코너 일단 코너명이 여인 천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섞어서 시그널을 내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분과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보궐선거에서 동시에 악연을 맺었던 두 분 모두 서울시장이 못되게 하는데 혁혁한 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두 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분량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이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는 그 이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 분도 그러셨죠? 네, 이렇게 네, 셋이. 예, 네. 저희도 같이 뭘 한 적은 한 번 거의 있죠, 한 번. 한 번 정도 네, 있었죠. 한 번. KBS에서. 네. 뭘 네.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네. 이렇게 뭐 토론은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네. 딱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사선하면서 같이 뭘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예. 여성들을 잘 안 불러줬던 것 같죠? 두 분이 일부러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연결된 악연인데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의 기관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괜찮으세요? 예.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시장한테 지금 도전한다 그러시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우리가 비읍, 이음, 시옷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김어준 우리 공장장께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십니다. 불안하고요. 게다가 서울시장 3선을 내가 저지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두 분 아닙니까? 그죠? 네. 기묘한 지금 자리입니다. 기묘한 인연과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화로 중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밝혀주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게다가 또 열렬한 지지자와 안퇴를 동시에 안고 계시고 네. 그런 두 분에게 공통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김어준이란 제가 먼저 할까요? 누구든지 나오시면 제가 됩니다. 예. 정청래 의원을 좀 전에 만났잖아요. 네. 도대체 김어준이란 네.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 정청래 의원이 꼭 이렇게 얘기하래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치 같은 사람이다. 네. 하면서 할 말 다 한다. 네. 준엄하게 야단치는 걸 좋아한다. 준비를 동의하십니까? 제작진 아니 저기 뭐야 보좌진이 해줬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 질문은 제가 사실 이거 보니까- 예상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 굉장히 띄워주시는데요. 띄워주는 예, 겁니까 이게? 편파적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딱 한 번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때 시그널 음악을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더라고요. 네, 외나무 원수는 외나무 이걸 네. 틀어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제가 이게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잊어버리는 게 저의 단점이라서 김어준 공장장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외나무 다리를 아니, 틀어줄 저는 그렇게 정도로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하시나 그래갖고 네. 제가 뭐 앞으로 이게 좀 이야기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출연하라 그 그러시니까 김어준이란 해주셔야죠. 김어준이란 그러니까 아니 재수 없는 놈? 아니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는 그런 존재였는데 외나무 다리. 네. 원수. 알겠습니다. 였는데 점점점 저는 김치 같은 사람. 왜냐면요, 이 김치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먹을 수가 없잖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자, 네. 저희 두 분을 섭외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맞춰야 되고 성별도 맞춰야 되는데 딱 맞는 상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분 위에는 두 분의 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질문인데 상대방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박 의원님하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예전에 그
한 번 만났었던 그 KBS 프로그램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때 비례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례대표를 초선. 시작해서 네. 지역구 3선을 한 국회의원인데 그때 비례대표 시절에 우리 정치 오래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은데 비례대표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선이 돼서 다시 만났다는 만났어요. 거죠. 네. 그것이 끝나고 선물도 교환하면서. 예, 네. 예. 어쨌든 상대가 마음에 장점이 드십니까? 있었어요. 뭐 우리 박 의원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단점만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단점만 하나만. 예, 서로 디스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예.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지 초반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박 의원님 뭐 워낙 적극적이시고 열성적이라서 단점요. 단점. 단점 예.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초반부터 너무 저희는 예. 이게 둘이 안 싸우고 이렇게 우리 공장장님하고 글쎄요. 저는 나경원 의원은 저보다 예뻐서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은 같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옆에 예쁘다고 예. 해줬으니까 또 그렇죠. 따라서 섭섭할까봐 해준다 이런 그렇죠. 거만. 그렇죠. 예. 네. 단점은요. 좋은 이야기. 단점이요? 예. 단점은 단점은 저보다 훨씬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단점. 예.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네. 자 각이 잘 안 나온다 예. 그러시겠어요 지금. 토론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알아서 챙겨 먹는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점점 열이 오르고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저는 즉시 방관합니다. 즉시 방관하고 끼어들지 않고 공평한 발언 기회 이런 거 없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라서 드셔도 괜찮고요. 각종 기술들 뭐 삿대질 이런 거 가능하고요. 괴성, 중도, 퇴장, 눈부라리 다 울기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혼자 화장하고 있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현안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주연 회견이나 대통령 회견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누가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평가해 주십시오. 예.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가장 포인트는 역시 개헌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개헌. 개헌하고 최저임금, 뭐 네. 근로시간 단축 네. 이거 계속 강조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역시 제일 처음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이 탁월한 기획력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기분 좋았어요. 손드는 기자들 지명하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뭐 기사에 보면 열심히 행정관께서 뭐 노래도 선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 기자들 분위기가 일단 무장 해제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좋았는데 네. 그리고 또 저는 남북관계 부분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제공조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보수정당으로서는 계속 그 안보 부분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좀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개헌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부분은 상당히 국민 민심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헌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하자 한 약속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헌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국민 주권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권력구조 부분 합의 안 돼도 이거라도 해야 혼자 된다. 길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막지 않으시니까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영수 의원님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걱정하는 네, 답이 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미 올렸는데요. 3대 포인트는 개헌, 삶의 질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요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기자회견은 첫째,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또 세 번째는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비슷한데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1세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헌법은 그 나라의 그 어떤 정신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방분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평적 리더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연결의 눈치 힘이 보지 마시고 네. 들어오셔도 돼요. 예. 아니 근데 개헌을 네.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네. 개헌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지극히 뭐 어떻게 그러면 보면 해야 풀리 된다고 하면 공감하는데요. 그 공감하는 부분 그것만이라도 그런데 개헌을 해야 지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지금 개헌을 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력 구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 손봐야 될 부분 보아야 될 것이고 뭐 지방분권도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를 보면 뭐 내각제 그러니까 뭐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반드시 그 두 가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 결국 그렇죠. 뭐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는 것도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일단 그런데 검토를 중요한- 시작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 근데- 안 하겠다는 게 근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네.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2월 말에는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권력구조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주창자인데 어쨌든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의원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하고 대통령제의 권한을 갖다 이양하는 것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한 것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하고 토론해야 근데 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이미 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4년제 대통령제를 하는 네, 것에 4년 중임제. 예, 중임제를 하는 것에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아니,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아니죠. 자문위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권력구조 부분은 뻥 뚫어놓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합의안을 막 근데 자문위의 이제 예를 안을 들면 권고안을 이런 거예요.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권 조항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낸 것 같은 것은 우리의 국가의 기본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그건 만들거든요. 이제 좀 심하신 생각인 것 아니, 같고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지금 자유를 대한민국 덜어내면- 국민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내고 나서 민주 앞에 아무거나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살살살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됐고요. 네. 두 번째, UAE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태현 전 장관이 유사시 자동 개입 포함한 비밀 협약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자, 이것은 이 논란은 이명박 정부 잘못이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이건 당연히 이명박 정부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 UAE와 관련된 어제의 그 김태형 장관의 발언은요. 이명박 정부가 얼마만큼의 국가를 사유화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커다란 그 저는 사건이다. 생각이 너무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네. 원전 수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과 프랑스가 정말 첨예하게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네, 원전 프랑스로 수주를 했다는 그 계약서를 저는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네, 뭐- 그 계약서 자체가 지금 비밀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전으로 국제적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그 국제 변호사회에서조차 이 계약에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네, 우리가 그래서- 원전 수출 네. 국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원전이 우리에게 일종의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거하고는 UAE 것을 들여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는 좀 군사 저는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이게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적폐청산으로 좀 이 원전 부분은 어떻게 되나 들여다 보다가 이면 계약서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거 아니죠. 삼기 임원 계약서가 시작한 거 있었다는 아닌가.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알려졌던 것이고, 아니,
그리고 군사를 보낸다는 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 이렇게 계약서 봅니다. 자체가 대한민국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에서 나왔다는 대표적인 저는 사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군사협정을 하지 이렇게 않았으면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고요. 이 이면 계약서 그 부분이 군사협정 국회의 동의를 문제는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파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한번 불도저식 경영의 UAE 스타일이죠.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박근혜님? 이제 예를 들면 UAE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니, 제가- 무조건 아니, 밀어버려야 아니요. 된다. 뭐 이런 사고 방식. 아니요. 정말 이 우리가 국가의 수출이나 이런 것도요. 냉철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UAE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너무 좋아하다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글쎄, 이게 국가라는 거는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또 미래라는 거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근데 문재인 공동체 정부가 의식이 중요한 이게 한 가지만 거죠. 여쭤볼게요. 아니 문재인 자, 정부가 네. 이거 지금 뒤집기보다 이거 지금 수습하느냐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민정석 여쭤볼게요. 실장 무슨 수습을 합니까? 송영무 장관이 가서 MOU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자, 하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두 분에게. UAE에서 버럭 화를 내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거 무마하려고 그럼 UAE가 달려간 거고. 버럭 화를 내면 우리가 아니,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까? 무릎 아니 꿇어야 그래서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UAE하고 네. 관계가 분명히 괜찮다고 짚을 서로 건 어깨 짚어야 된다. 동무한 거 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자, 저는 요- 이상하네. 요건 문재인 여기까지 정부가 하고요. 오히려 이걸 그대로 지금 충분히- 잘 마무리하려고 한 거 보면 이명박 잘 정부의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그것을 아니고요. 그것을 뭐 사유하라고 하는 거는 뭐 동의하기 어렵다.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이거 끊을 수가 없네.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뭐- 겁니까? 다 압니다. 네. 뭐 MB 대통령은 저 형님 거라고 하시는데요.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뭐 어쨌든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누구 건지는 모르시고요? 아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금 와서 보- 어떻게 보니까 내 거라고 얘기를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리고 뭐 아니 근데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켜보죠 뭐. 예. 다스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는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검찰 캐비넷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답-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빠르 넘어가죠. 현안이 많으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을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합당의 시도는 바람직하냐? 둘째, 성공하겠느냐? 제가 질문 타이밍이 없어 한꺼번에 드릴게요. 바람직하냐? 성공하겠느냐? 이 합당 시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 최대 피의자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확 던지면요.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제 통합파와 바른정당. 근데 사실상 이제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미 이제 탈당했고요. 네. 의원과 이제 남지사 탈당했고 또 추가 탈당이 예고되어 있어서 비록 통합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성공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왜냐하면 네. 이 통합이라는 거는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 양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공에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는 바로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일 것이다. 저는 두 그렇게 분이 보고 다 있습니다. 절박하기 네. 때문에 양보하고 통합은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폭발력은? 성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두 분도 약간 어색하시고 해서 게다가 시간이 거의 다 별로 됐어요. 안 어색했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저 공장장님이 좀 이렇게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아유,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에 요거 한번 쫙 훑고 지나가 볼게요. 네. 홍준표 대표 한 줄로 평가하면요? 먼저 하세요. 이런 것도 저더러 문제를 어려운 건 저더러 먼저 하라 그러는데 홍준표 대표요. 한 줄로. 제가 같은 고향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이 같은 사람이 박원순 시장, 저 홍준표 대표, 저희 당의 서른 의원님 이렇게 4명이에요. 예. 그런데 왜 제 고향에 가면 고향 분들이 그래요. 그 홍모 씨 그분 요새 왜 그렇게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 창피하다. 자, 여기요. 홍준표 대표 제가 진짜 섭섭한 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장장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인데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싫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경원 의원과 누가 더 좋냐고 추미애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좋냐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삐졌었어요. 섭섭하다? 예, 예. 섭섭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봉건주의 시대, 영주 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를 하고요. 왕조 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대통령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각제로 간다? 이것이 더 어색하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내각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생각해요. 권력구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안철수 대표 나눠보시죠. 예. 한 줄로. 유승민 대표 한 줄로.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20초밖에 안 남아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안철수 네. 대표. 유승민 대표는요? 유승민 대표 너무 고집이 세다. 고집이 안철수 세다. 대표 네. 아직 아이 같다. 유승민 대표 너무 원칙적이다. 너무 이게 박영선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김치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자, 네. 저희 두 분을 섭외할 때 굉장히 어렸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맞춰야 되고 성별도 맞춰야 되는데 딱 맞는 상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분 위에는 두 분의 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질문인데 상대방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박 의원님하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예전에 한 번 만났었던 그 KBS 프로그램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때 비례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례대표를 초선. 시작해서 네. 지역구 3선을 한 국회의원인데 그때 비례대표 시절에 우리 정치 오래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은데 비례대표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선이 돼서 다시 만났다는 만났어요. 네. 것이 끝나고 선물도 교환하면서. 예, 네. 예. 어쨌든 상대가 마음에 있었어요. 드십니까? 뭐 우리 박 의원님 장점 굉장히 많아요. 단점만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단점만 하나만. 예, 서로 디스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지 초반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박 의원님 뭐 워낙 적극적이시고 열성적이라서 단점요. 단점. 단점 네.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치 같은 사람이다. 네. 하면서 할 말 다 한다. 네. 준엄하게 야단치는 걸 좋아한다. 준비를 동의하십니까? 제작진 아니 저기 뭐야 보좌진이 해줬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 질문은 제가 사실 이거 보니까- 예상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 굉장히 띄워주시는데요. 띄워주는 이 겁니까 이게? 편파적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딱 한 번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때 시그널 음악을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더라고요. 외나무 원수는 다리. 외나무 이걸 네. 틀어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제가 이게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잊어버리는 게 저의 단점이라서 김어준 공장장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외나무 다리를 아니, 틀어줄 저는 그렇게 정도로 생각 안 생각하시나 하는데. 그래갖고 네. 제가 뭐 앞으로 이게 좀 이야기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출연하라 그러시죠. 그 김어준이란 해주셔야죠. 김어준이란 그러니까 아니 재수 없는 놈? 아니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는 그런 존재였는데 외나무 다리. 네. 원수. 알겠습니다. 였는데 점점점 저는 김치 같은 사람. 네. 정청래 의원이 김을 다 빼가지고. 원래 저기 내부자 둘 코너가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언제 다시 할 줄을 모르는 부정기 코너가 돼서 저희 2018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거든요. 예. 세계 최초로 여야 대표하는 사선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김이 약간 빠진 상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더걸스 코너 일단 코너명이 여인 천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섞어서 시그널을 내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분과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보궐선거에서 동시에 악연을 맺었던 두 분 모두 서울시장이 못되게 하는데 혁혁한 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두 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분량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이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는 그 이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 분도 그러셨죠? 네, 이렇게 네, 셋이. 예, 네. 저희도 같이 뭘 한 적은 한 번 거의 있죠, 한 번. 한 번 정도 네, 있었죠. 한 번. KBS에서. 네. 뭘 네.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네. 이렇게 뭐 토론은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네. 딱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사선하면서 같이 뭘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예. 여성들을 잘 안 불러줬던 것 같죠? 두 분이 일부러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연결된 악연인데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의 기관에 사는 방송입니다. 괜찮으세요? 예.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시장한테 지금 도전한다 그러시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우리가 비읍, 이음, 시옷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김어준 우리 공장장께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고요. 게다가 서울시장 3선을 내가 저지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두 분 아닙니까? 그죠? 네. 기묘한 지금 자리입니다. 기묘한 인연과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화로 중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밝혀주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게다가 또 열렬한 지지자와 안티를 동시에 안고 계시고 네. 그런 두 분에게 공통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김어준이란 제가 먼저 할까요? 누구든지 나오시면 제가 됩니다. 예. 정청래 의원을 좀 전에 만났잖아요. 네. 도대체 김어준이란 네.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 정청래 의원이 꼭 이렇게 얘기하래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초반부터 너무 저희는 네. 이게 둘이 안 싸우고 이렇게 우리 공장장님하고 글쎄요. 저는 나경원 의원은 저보다 예뻐서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은 같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옆에 예쁘다고 네. 해줬으니까 또 그렇죠. 따라서 섭섭할까봐 해준다 이런 그렇죠, 건가? 그렇죠. 네. 네. 단점은요? 좋은 이야기. 단점이요? 네. 단점은 단점은 저보다 훨씬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단점. 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네. 자 각이 잘 안 나온다 네. 그러시겠어요 지금. 토론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알아서 챙겨 먹는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점점 열이 오르고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저는 즉시 방관합니다. 즉시 방관하고 끼어들지 않고 공평한 발언기에 이런 거 없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라서 드셔도 괜찮고요. 각종 기술들 뭐 삿대질 이런 거 가능하고요. 괴성, 중도, 퇴장, 눈부라리 다 울기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혼자 화장하고 있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현안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주연 회견이나 대통령 회견 제가